일요일 날이에요. 일요일 날 오후에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지상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은요, 1번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할 수 있어요. 2번요, 지상권자는요,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할 수 있어요. 양도 동감하고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요. 3번 존속기간 연구를 할 수 있죠. 몇 년 이상? 2년. 이런 것은 안 봐도 되죠. 5번요,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 지로 연체가 뭐죠? 채무 불이행이죠. 두 가지가 안 돼. 지상물 매수하고 또 뭐 부속물 매수. 두 개 안 되죠. 자, 그다음에 6번은요, 존속기간 중이죠. 건물이 지상물이 멸실했죠.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7번 똑같은 말이죠. 맨 끝에 지상권은 유반. 우리 시험에 많이 났죠. 지상권은 놔두고 건물만 처분하거나 건물은 놔두고 유보하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번 7번 이 앞에 부분에서는 6번 7번이 중요해. 지료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지료가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연체가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자 양도 전후. 이것도 잘 나오죠. 누구한테만 2년이다? 양수인에게만 2년 이상. 그래야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0번은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성립할 수? 이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려면 토지를 분할해야 된다. OX? 이런 분할하지 않고도 일부에 대해서 가능해. 됐죠? 12번은요. 설정 등기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죠?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당의 지상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지료 등기하지 않았죠? 당의 지상권자에게 지료 청구 가능해요. 당사자 간에는 등기가 없어도 된다고. 임대인하고 임차 안 하고 이런 임대인하고 임차 안 하고 월세 내요 안 내요? 안 내? 그럼 월세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서 낸다니까 당사자 간에는. 그런데 누구한테? 양수인을 뭐라고 그래? 지상권 양수인자 제3자죠.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그걸 대항이라고 그래.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양수한 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지. 당사자가 당의 지상권자한테는 청구한다고. 지상권을 양수인한테 청구를 못하고. 우리 시험에는 뭐라 나왔어요? 당의 지상권자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는 청구를 못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13번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물건이 현존하죠? 먼저 뭐를 해? 갱신을 청구해. 갱신 안 해주면 그때 뭐를 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온다? 갱신 청구나 지상물 매수를 선택적으로 OX, X. 그 다음에 맨 끝에 갱신 청구 줄고 전세권에는 없다. 맨 끝에 갱신 청구 있죠? 맨 끝에 갱신을 청구하고 거기 전세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14번은요. 이건 뭐 우리 시험에도 2번, 3번 나왔죠?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그걸 담보지상권이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모두 같이 없어진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알겠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없어지죠. 모두 없어진다. 지상권도 없어진다. 15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알겠죠?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방금 얘기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인데 을이 은행이에요. 저당 잡았어요. 근데 이 저당권자가 불안하잖아요. 건물 지으면 땅값 떨어지니까 여기다 지상권을 잡았어. 지상권을 또. 이걸 담보지상권이죠? 그럼 방금 얘기했죠? 갑이 돈 1억 갚으면은 저당권 없어지죠? 동시에 지상권도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보통은 갑한테 너가 이거 사용해. 이렇게. 여기도 농사 지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 제3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이지. 그럼 불법 점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갑이냐 을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손해 입었다? 갑이 입었다. 갑이 손. 왜? 을이 갑한테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잖아요. 사용을 못하니까 갑이 손해죠. 그래서 그런 봐봐. 금융기관의 은행이 우리은행이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 담보지상권이죠. 채무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 거기 줄거. 채무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았다. 채무자가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죠. 놔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한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죠. 저당권 설정자죠. 그래서 금융기관은 무단점유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사람은 누구다?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다 이 말이죠. 자, 일괄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나대지의 저당권. 그리고 뭐한다? 신축.
나대지의 저당권 그리고 신축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일괄경매고, 이때 일괄경매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된다 안 된다?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 돼 안 돼? 어디에만 저당 잡았다? 토지에만 안 된다 이렇게. 자, 법정이상권이죠? 자, 지금 또 봐. 법정이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딱 그 하나만, 우리 봐봐. 법정이상권 문제가 나와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요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험에는 딱 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1번,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죠? 헐고, 철거하고 신축했죠? 그러면 달라. 그래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도 법정이상권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발생한다. 왜? 저당권 설정할 때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돼.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신축하거나 재축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돼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문제는 헐고 다시 지은 때죠? 무슨 건물을 기준한다? 구건물 기준 이렇게. 구건물 기준 이렇게. 그런데 132번하고 131번하고 다르다.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이죠?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요 132하고 133하고 또 다르다. 공동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이죠? 신축인데 여기는 뭐예요? 그냥 신축이 아니라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133은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죠? 설명하면 듣고 말어. 한번 들어봐봐. 여기 보면 원래요 가외 토지 위에 건물 있죠? 토지하고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저당 잡죠? 그러고 나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건물을 다시 신축하죠? 신축하죠. 이렇게 신축했죠? 그럼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여기서 의리 저당을 잡았을 때 토지도 1번이고 건물도 1번 이렇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건물 철거했죠. 건물. 그래서 건물 다시 지었죠. 여기는 원래 1번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건물에도 우리한테요 1번으로 신축가 나서 1번으로 저당을 잡아주죠. 그럼 여기 때나 차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법정이상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봐봐.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후 신축 건물에 대지와 동일한 저당권의 순위를 인정해 주는 등, 여기까지. 이걸 특별한 사정이라고 그래. 그럼 벌써 한 줄 반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 줄 반인데 그럼 네 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항상 뭐라 한다? 내가 지금 얘기했던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나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끊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저당이다, 철거 후 신축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럼요 133은 참고 정도만 한번 읽어볼까요?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와유 건물을 신축했다. 저당권 실행으로 여기는 그 말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134가 그거네요. 134가 까맣게 돼 있죠? 이거 참고하라고. 134 까맣게 돼 있죠? 그러니까 132하고 133은 똑같아. 알겠죠? 특별한 사정이라고 돼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 돼 있잖아요. 법정이상권 인정 안 돼. 그런데 134를 봐봐.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헐고 신축하고, 그 Z 건물이죠? 이 Z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동일한 순위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렇게. 알겠죠? 이게 바로 특별한 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132하고 133에는 이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 공동저당 철거 후 신축 안 된다. 이해됐죠? 그렇게 암기하면 돼. 132, 133, 133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자, 135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이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법정이상권 취득이죠. 경매죠, 경매. 경락받은 사람도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알겠죠? 맨 끝에 등기 없이 법정이상권을 취득해. 등기 없이.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자요, 항상 경매가 나오면 등기 없이 해요. 자, 봐봐. 여기요. 가박을 이렇게 의리 이렇게 돼서 의리 법정이상권이죠? 지상권인데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가요. 이 저당권이 이게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되면 병이 경락인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상권은 종된거니까 종된거리도 같이 경락인 병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경매가 되면은 경락인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에 임차권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하죠. 건물에다 등기하면 지상권도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경매. 그러면 뭐 없이 취득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36번은요. X토지와 Y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을 가진 갑의 Y 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하는 경매 즉 법정 지상권을 가진 갑의 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했다면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똑같죠 지금? 등기 없이도 이렇게. 자, 그럼 137은요. X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을과 함께 그 지상에 Y 건물을 공유. 여러분 여기 내가 딱 이건 뭐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법정 지상권 돼야 안 돼. 지금 딱 거기만 읽으면.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 여기요 여기 갑이고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요 갑이고 이렇게. 그러면 항상 공유는 소유권, 아까 지분은 소유권의 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고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벌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법정 지상권이에요. 다시 이제 읽어. 거기 보면 X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땅 주인이죠. 을과 함께 지상의 건물을 공유해. 갑과 을이, 갑이 땅 소유자 갑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죠. 봐봐. 땅 소유자 갑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죠. 그럼 같았으니까 아무튼 무슨 일이 있겠죠? 법정 지상권이 만다 성립한다. 알겠죠?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자, 138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했다. 인생 끝났네.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했다 그러면 그럼 저당권 있을 때는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냥 법지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39.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동일 소유. 그럼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저당권 설정했다고 동일하면 돼.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이 있겠죠. 팔았다든가 철거했다든가 신축했다든가 증축했다든가 따지지 말라고. 저당권 설정할 때만 건물이 있었다잖아요. 그럼 맨 끝을 가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알겠죠? 됐나요? 자, 140번. 구분 소유적 공유. 딱 박스에 구분 소유적 공유란 말이 나면 내 몫이다. 그 사람의 몫의 토지 위에 또는 특정 부분 위에 그 몫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알겠죠? 다른 놈이다. 다른 사람의 땅 위에다가 안 돼. 딱 그것만 법정 지상권. 그래서 그럼요.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몇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첫 번째 공유물 분할 된다 안 된다. 여러분요. 갑자기 질문하면 좀 이 나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잘 안 가요. 알겠죠? 항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돼. 갑자기 여기는 안 돼? 안 돼. 자, 구분 소유적 공유죠. 그럼 여러분 참 특이하죠. 아니 책을 봤는데 왜 까먹죠 그걸? 미치겠어 그거. 왜 까먹지? 아니 머릿속에 있는 게 어떻게 나가나? 알죠? 구분 소유적 공유. 자요. 소화돼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죠. 구분 소유적 공유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분할 청구 돼 안 돼? 만약에 공유해서 나오면 무조건 이게 나와. 분할 청구 안 된다. 자, 두 번째 동시행 항변권에서 뭐가 나와?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게 나와.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에서 뭐가 나와? 그 몫의 토지 위에 또는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뭐 했다? 신축했다. 그럼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겠죠? 공유물 분할에서는 분할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나와. 안 돼 절대로. 이미 분할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다? 동시행항변권에서는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러면 동시행 뭐죠? 법정 지상권에서는 그 몫의 토지 위에 그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뭐다? 법정 지상권. 딱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저기 지금 뭐라 나왔죠? 어디가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 몇 번이에요? 140이에요. 구분소유적 공유죠.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이네.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의 신축이네. 법정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거기만. 알겠죠? 자, 그러면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명의수탁자는요 법정 지상권 안 돼요. 명의수탁자, 법정 지상권. 또 수탁자는 또 뭐가 안 된다? 취득시효는 할 수 있어 없어? 수탁자가 취득시효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명의수탁자는 취득시효를 못할까? 오케이. 타주점이니까 못해요. 취득시효 못해요. 법정 지상권 안 돼요. 자, 명의수탁자 다른 데는 시험에 안 나와. 명의수탁자 취득시효 안 돼요. 법정 지상권 안 돼요.
이 정도만 딱 알겠죠? 자, 그다음에 141번은요. 갑이 토지와 했죠 방금. 인정되지 않는다. 자, 142번은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 줄거. 건축 중이라는 것은 무허가, 미등기란 말이에요. 건축 중이니까 허가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등기잖아요. 무허가 미등기 세 가지. 법정 지상권, 지상물, 매수청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 다 적용이 된다. 성립한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143번은요. 가운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바로 밑에 법정 지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강행법규 위반. 왜요? 근저당권이 뭐죠? 물권이죠. 그럼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은 포기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유효다 무효죠. 무효. 그래서 성립한 뭐죠? 법정 지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고 그 후 위 근저당권 실행되어 병이 대지를 경락받아 대금 안 나와죠? 법정 지상권이 만다 성립한. 이것은 우리요 작년인가 지난해 시험에 났었어. 알겠죠? 우리 뭐라 나왔죠? 저당권 토지와 건물, 갑의 토지와 건물, 지상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다음에 경매로 인해서 달라지더라도 법정 지상권을 성립하지 않죠? 법정 지상권을 배제 특약을 하면 유효이다. OX, X란 말이죠. 알겠죠?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는데 성립이 못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법원 경고 시간이 길게 났어요. 알겠죠? 우리는 똑같아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그래서 366조 법정 지상권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 되게 공부할 때는 되게 복잡하지만 실제로는요 동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거의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박스. 현재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 또는 간섭상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갑소유 토지 위에 건물의 소유자 을이 건물 소유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후 을이 법정 지상권 취득했네. 알겠죠? 그리고 경매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취득한다. 딱 그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자요 뭐냐면 갑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다 을에게 건물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병에게 저당을 잡았죠. 잘 봐. 우리 병이란 말이 나와서 갑하고 을만 나왔으면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간단한데 여기 봐봐. 여기 우리 시험이 이게 여기로 나올 수 있는데 간단해. 그리면 돼. 갑이죠. 근데 건물만 누구한테? 을한테 명의신탁했죠. 근데 이건 다 누구 거야? 이것은 다 갑 거죠. 원래 이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제3자가요 저당을 잡아. 제3자는 등기만 쳐다보죠. 그럼 제3자가 토지나 건물의 등기를 저당을 잡을 때는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 동일하지 않았어? 그래서 법정 지상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갑하고 을만 있으면 을은 무조건 안 돼. 근데 만약에 봐봐. 둘 딸을 명의신탁하면 그럼 어떻게 해? 둘 딸을 명의신탁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둘 딸을 하면 법정 지상권 성립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저당을 잡는다. 그럼 저당 잡을 때 동일했죠?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명의 신탁자, 수탁자 두 사람만 있으면 법정 지상권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요? 병 여기 나오려면 지금 길잖아요. 우리 시험은 글자 수 제한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내는 게 아니에요.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봐봐. 글자 수가 많은 것은 보기가 없어. 글자 수 많은 거 있죠? 나중에 한번 봐봐. 글자 수 많은 것은 보기가 1, 2, 3에서 끝나. 왜?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동시행 한벽권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보기가 박스형으로 나와.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여러분 계산 문제. 공동저당 길잖아요. 답은요 짧잖아요. 1번에 1억이다 2번 2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지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 제한이 있어서 여기까지 나오기 좀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명의신탁이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수탁자는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갑하고 을만 나올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한 줄 반으로 딱 끝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디귿.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을과 건물을 공유한다. 자, 그러면 봐봐. 갑이 땅 주인이죠. 건물은 누가 하고? 잘 읽어봐. 토지 소유자 누구? 건물 소유자는? 아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눈 없어요? 여기가 갑이죠. 건물은
갑하고 을이라잖아. 그럼 여기 동일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법정이상권 이 말이죠. 법정이상권. 알겠죠? 자, 니을 구분소적 공유죠? 웃기죠? 자신의 배타적 점유 밑에는 아닌 거.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먹고 하나는 틀리네. 무슨 말이죠? 몇 번이 맞아? 니을이 맞고 미음은 없죠. 법정이상권이. 왜? 자기 게 아니라잖아요. 미음은 자기 몫의 토지잖아. 배타적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음은 되고 비음은 안 되네. 아니, 니을은 되고 미음은 안 되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지금 시험에 뭐가 지금 나왔냐? 작년 올해 지금요 토지 공유, 건물 공유 이게 나오죠? 토지 공유자 잘 그냥 서서 읽으면 돼. 건물 공유자 토지 이렇게. 그러면 갑갑이죠? 법정 지상권. 알겠죠? 자, 관습상 볼까요?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대지와 함께 팔고 대지와 미등기 필요 없어. 대지와 함께 팔고 그럼 건물이 미등기니까 땅만 등기하고 건물이 등기 못할 거 아니에요. 자, 대지만 등기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정이상권 안 된다. 145도 마찬가지죠. 함께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하라고 그랬죠. 자, 146건요.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다. 토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44, 145, 146이 하나에 한 문제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147은요 사회행위가 뭐예요? 오케이.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아까 우리 사회행위 또 한 번 나왔죠? 가등기하고 본등기가 있으면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가등기 시.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정이상권 안 된다. 자,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에는 또 적용이 되죠? 통정 허위 표시에 적용이 되고 어디는 적용 안 된다? 이중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어떻게 행사한다? 언제나 재판상 이중 매매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정 허위 표시에는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요 채권자 취소권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회행위로 나올 수 있다. 사회행위 취소 똑같은 말이다. 사행위는 뭐죠? 사기, 기망으로 인해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알죠? 그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취득하지 못한다. 자, 148은요 갑은 X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맞춰줬다. 여기까지. 을은 법정이상권이에요. 을은 관습상 법정이상권 매매니까. 그 후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에 의해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건물에 알죠?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경매에서 건물을 취득했죠? 자, 봐봐. 지금 법정이상권이 있다가 갑하고 을하고잖아. 갑이죠. 갑인데 여기서요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죠. 을한테 이렇게. 그러면요 여기 을은 법정지상권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경매가 됐죠. 강제 경매가 되면 이 건물을 병이 사죠. 땅은 갑이죠. 그러면 이 지상권도 누구한테 넘어간다? 경매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계속 지금 경매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매가 되면 등기 없이 이렇게. 경매가 되면 등기 없이 취득한다 병이. 다시 한번 이제 읽어. 취득하였다. 이때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 등의 조건이 없다. 1번 병은 여기 병은 뭐 없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경매니까 등기 없이 경매니까. 그 다음에 갑은 병한테 지상권이 있잖아요. 지상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땅 위에 건물을 말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철거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을 개축 중축해도 여전히 지상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지료가 결정 안 됐다. 지료가 결정 안 됐네. 그러면요 지료가 결정 안 되면은 지료 지체를 유로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로 결정. 지료가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됐어. 지료가 법원의 판결로 결정됐어. 됐죠? 그러면 언제? 판결 후 2년이다. 판결 전후에 걸쳐 2년이다. 판결 전후. 아까 우리 양도할 때는 양수인한테 2년. 알겠죠? 판결로 결정할 때 판결 전후에 걸쳐서 2년. 아직 시험 안 났어 우리는. 판결 전후 걸쳐 2년 아직 안 나왔다고. 알겠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만일 병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건물만 정에게 양도한다. 정에게 만약에 지상권이 있는데 건물만 처분했어. 그러면 지상권은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해. 경매는 등기 없이 넘어가지만 그냥 매매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이전한다. 등기를 해야. 등기 없으니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번 박사네. 미등기 건물 법정지상권 된다. 주택인도 했죠? 지상물 매수 청구. 자, 2번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 매도 그럼 법정지상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 그럼마다 지상권으로 한 것이다. 포기. 이렇게. 3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할 당시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러 묶어. 이퀄 물권 이퀄 대항력이에요. 앞에다 써. 등기 없어도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어. 등기 없어도.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요,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저 전득한 자에게도 등기 없이 왜? 등기 없이도 법정 지상권자니까. 지상권은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등기 없이. 여러분 여기서 제3자한테 토지를 양수한 사람한테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안 돼.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처분할 때는 지상권을 등기해야 되지만 땅이 바뀌었다잖아요. 지금 나는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은 뭐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으로서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법정 지상권 있으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아니죠. 대지 점유는 정당하죠. 적법이죠. 그러니까 불법 점유로 이뤄 손해배상 청구 돼 안 돼? 그런데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용 대가는 지불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 불법 행위 책임을 안 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게요. 여기 세 가지. 우리가 동일해야 되죠?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자, 세 가지. 저당권, 가압류, 압류. 여기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이렇게. 그래서 간격이죠? 자, 1번은 언제부터 동일해야 돼? 저당권 있고 가압류 있고 압류가 있어. 이 가압류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증금 월세 못 받았으니까 압류 좀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치니? 압류를 치느니 머리를 치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죠? 압류를 치려면 가압류에서 압류 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판결문에서 압류를 해. 압류하면 이제 경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압류하면 경매가 돼. 압류하면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1번 같은 것은 언제부터 동일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시부터. 여기는 언제부터? 가압류 시부터. 여기는 언제부터? 압류 시부터. 됐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한번 봐봐. 5번 가압류 후 본압류.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가압류 이렇게. 가압류 효력이 발생 시 맨 끝에. 지역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반환청권이 없어. 지역권은요,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는 물권이다. 맞아요? 지역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어요? 꿍시렁꿍시렁 하지 마. 지역권 하고 있다고 지역권을 몇 개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역권은요, 뭐죠?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분리할 수 없는 거 5가지. 시작. 요역지 지역권, 전세금 전세권, 피의자 채권 저당권, 전유 부분 대지상권. 또 하나. 오케이. 아까 좋았어. 아까 좋았어. 아까 아직 됐어. 그 정도만 돼도 돼.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할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 됐죠? 자, 151. 통행 지역권은 지로의 약정을 성립 요건으로 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행이 뭐고 지역권은 무상의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0은요,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되고 승역지 위에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 반드시 승역지 소유자가 통로를 개설하면 안 돼. 요역지 소유자. 형 혹시 죄송한데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오케이. 지역권자가 지역권자가 알겠죠? 153 시효치 들어간 요역지 소유자는 반드시 맨 끝에 손해를 보상. 이런 봐봐. 이게 2020년에 나왔죠? 다른 시험에서 2019년, 18년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그때도 요역지를 시효치 들어가면 손해를 보상한다. 그게 작년 우리 시험에 났어. 알죠? 작년 지역권에요. 지역권에 시효치 들어가죠? 바로 그에 바로 났단 말이죠.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손해보상 이렇게. 자, 여러분 전세권인데요. 밥 먹고요. 3시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꼭 와요.